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양옥금입니다. 재난과 치유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고자 기획된 주제 기획전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팬데믹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난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예측 불허의 팬데믹을 기록하고 숙고하며 현재의 재난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예술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으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5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발생을 둘러싼 징후와 증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섹션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시 도입부인데요. 신디케이트라는 전현직 보도 사진과 11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이 팀은 제가 이 섹션을 먼저 전시의 도입부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쪽에 5개의 작은 섹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어떤 예술가들의 목소리와 예술가적인 어떤 시각에서 재해석된 작업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섹션에서는 어떤 보도 사진가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한 직후부터 저희 전시가 개막되기 이전까지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들을 기록한 어떤 기록 사진과 영상들로 구성하여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을 기록하고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조금씩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는 장면은 텅 비어버린 어떤 도시, 공항, 그리고 골목, 벚꽃 관람객을 맞지 못한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 방역하는 사람들, 비어버린 고속도로, 어떤 이런 사회적, 경제적 어떤 상황들을 면밀하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그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기록의 방법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어떤 팬데믹의 터널 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인트로덕션과도 같은 섹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징후와 증상 섹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둘러싸고 보여지는 어떤 사회적 징후들, 그리고 이 발발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된 이후에 개인적, 사회적으로 겪었던 어떤 것들을 재해석한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재난과 치유라는 이번 전시의 재난과 치유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 보이스의 공경의 일부라는 작품이고요. 작가가 작곡하기 1년 전인 1985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초는 런던에 있는 안소니 도페이 화랑에서 곤경이라는 작품, 아주 대형 설치 작품으로 제작이 되었다가 그 일부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공경의 일부이고요. 사실 요셉 보이스는 현대 미술가, 개념 미술가 중에서 어떤 재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술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되기 전에 요셉 보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당시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쪽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타타르 유목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많이 이제 몸을 다쳤던 요셉 보이스는 타타르 유목민들이 펠트로 만들어진 모포와 어떤 버터를 가지고 이 작가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몸의 온도와 영양분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요셉 보이스의 작업에 펠트와 버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료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펠트는 조난으로부터의 구조, 재난으로부터의 어떤 회복,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어쩌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진주 작가의 회화 작품이자 설치 조각 작품이기도 한 사가이라는 제목의 회화입니다. 전시장에 사실 입구에 오시면 삼각형의 뾰족한 어떤 예각처럼 생긴 작품의 일부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데요.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정말 뾰족하게 어쩌면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 진입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자 이 작품을 처음에 도입부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진주 작가는 굉장히 뛰어난 필력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어떤 초현실적인 풍경을 그리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수영장처럼 보이는 사각의 화면에 좀 핏빛으로 채워진 어떤 액체들이 채워져 있고요. 여기 마스크를 쓴 소년들이 있습니다. 앞에 장막으로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 드려진 장막은 마치 걷어내도 잘 걷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팬데믹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 안에 여러 개의 나무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나무에서 뭔가 영양분을 뽑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인간이 자연에 가한 폭력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진주 작업에 종종 등장하는 조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화면에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태어나서 옷도 입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고요. 여기에 어딘가로 빨려 들어간 듯한 어떤 살아있는 생을 놓은 것만 같은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떤 위급한 팬데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집콕 홀로 살기라는 섹션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는 뜻의 집콕은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 생기고 난 이후에 어쩌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콕을 하는 상황에서 각자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모두 연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작품은 리우아 작가의 신작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리우아 작가의 작품은 영상 설치 작품입니다. 밈이라는 인터넷 용어를 활용해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4개의 모니터가 수직적으로 연결돼서 전체적인 화면이 연결되는 형식으로 보여진 작품입니다. 사실 그 팬데믹이 오고 우리 일상이 비일상적으로 바뀌게 된 상황에서 인터넷의 확산은 급속도로 퍼져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의 어떤 소비 성향은 상당히 어떤 휘발성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리우아의 이 작품은 밈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어떤 흉내낸다, 혹은 어떤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확산된다, 다른 형태로 변이되면서 끊임없이 확산되는 어떤 밈의 형태를 빌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헐리우드 영화 푸티지 혹은 본인이 촬영한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의 어떤 필름들, 이런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직조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영상 작품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인터넷이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변이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흥미로운 형태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작품은 홍진원 작가의 신작입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사회 안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존재해왔던 사회적 혹은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어떤 시약을 뿌린 것처럼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그 수면 위로 떠오른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 중에서 이번에 홍진원 작가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스타라이더스라는 사진 작품입니다. 보이는 이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 풍경 뒤로 어스름하게 해가 이제 뜨려고 하고 있고요. 앞쪽에 허름한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원들의 집결지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고단한 신도시를 누비면서 어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담긴 그런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여지는 이 작품은 인주어드 바이커, 그러니까 부상당한 바이커라는 뜻인데요. 화면 안에 3개의 어떤 장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바이크가 없는 바이커가 부상당한 듯한 모습을 하고 끊임없이 불편한 자세로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 문구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저 문구들은 피곤하면 쉬어라,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인터넷으로 서로를 연락해라, 이런 문구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 문구들은 사실은 코로나19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노동자들에게 이런 인터넷의 수칙들은 굉장히 공허한 울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수칙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작가들은 그래서 이런 이 노동자들의 모습은 자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취약층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원배 작가의 신작입니다. 대형 회화 작품이고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제작된, 그러니까 팬데믹의 기간 동안 제작된 작품입니다. 우원배 작가는 사실 인간의 실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인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작가분께서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의 상황을 꼭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지는 이 작품의 화면의 중앙에 보시면은 3명의 마스크, 가면을 쓴 비틀어진 형태의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 사이에 같이 비정형적으로 말라가는 식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또 원통들이 조립되지 않은 분절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스크를 벗어버릴 수 없는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팬데믹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있는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오브제들은 하나씩 사회적인 난제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움직이지 못한 어떤 교통수단들, 멈춰버린 사람들, 멈춰버린 도시, 가지 못하는 비행기, 구급차,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이제 오브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의 화면에 기존의 작업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뒤에 보이는 원통들입니다. 이 원통은 뭔가 조립돼서 연결하거나 혹은 하나의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서 보여져 있는 원통들은 기능을 갖추지 못한 현재 사회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멈춰버린 그런 상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작품은 프란시스 알리스의 금지된 발걸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작년 10월에 제작된 작품이고요. 사실은 작가가 홍콩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제작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도입부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뿌연 화면이 보이죠. 새소리만이 들려오는 어떤 버려진 네모난 건축물의 공간 안에 어떤 키가 큰 남성이 더듬거리듯 걸어가는 장면이죠. 프란시스 알리스는 그동안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들 혹은 정치적,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굉장히 어떤 그 어린아이들의 놀이 혹은 이런 시적인 어떤 방법들과 결합해서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어떤 팬데믹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시적인 어떤 시각적인 요소는 잃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화면은 점점점 또렷해지고 이 화면 안에서 이 걸어다니고 더듬더듬 걸어다니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보여주는데요. 홀로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불확실한 어떤 팬데믹의 상황,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떤 프란시스 앨리스만의 시각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영상 작품입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아주 커다란 변곡점을 그린 이후에 우리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이 바로 숫자와 거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 혹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일 확진자, 사망자 수 이런 숫자들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숫자와 거리는 어떤 즉각적인 정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우리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이 작품은 타츠오 미야지마의 카운터 갭이라는 작품입니다. 설치 작품이고요. 89년도에 제작이 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재제작된 작품입니다. 타츠오 미야지마는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는데요. 타츠오 미야지마가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학에서의 숫자라기보다는 좀 더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불이 들어와서 켜지고 꺼지는 이 숫자들은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만들어지고 수집된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시각적인 시각물을 만들어낸 이지원 디자이너의 팬데믹 다이아그램이라는 작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 삶 전반 자체가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시각물들은 그런 어떤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시각화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시각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작품은 고용 형태에 따른 실직 경험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 가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 3월에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많은 이슈들이 일어났는데요. 콜센터의 자석 배치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걸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이런 다이어그램이라는 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팬데믹을 기록하는 디자이너가 혹은 예술가가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의 하나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네 번째 섹션은 공간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에 막 그곳에 아니라는 섹션인데요. 사실 팬데믹이 아주 현재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았을 때, 그때 많은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장소들이 폐쇄가 되었죠. 아직도 아이들은 학교를 예전처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감염병이 대유행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된 섹션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질리언 웨어링의 당신의 관점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영상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모니터가 있고 이쪽에는 월텍스트로 사람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줄리언 웨어링은 영국을 대표하는 어떤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사실은 팬데믹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이전부터 제작되었던 작품이고요. 오픈콜 형태로 온라인에서 어떤 실행되었던 작품인데요. 질리언 웨어링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풍경화를 그리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은 인터넷상에 굉장히 간단한 어떤 지시문구를 넣고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당신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작품 속을 보시면 먼저 창가 풍경이 끊임없이 보여집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외부 풍경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닫혔다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 작업을 위한 인터넷상에 올려졌던 지시문은 이러했습니다. 2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올리시고 당신이 기거하고 있는 어떤 실내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을 업로드 해주세요.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창문이 닫혔다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지시문인데요. 여기 보여진 이 풍경들이 바로 그 지시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올린 풍경들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풍경들. 창 커튼이 젖히거나 블라인드가 걷히거나 문이 열리거나 창밖에 아주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이 보이는 거죠. 그 풍경이 런던일 수도 있고 도쿄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배달부가 지나가거나 뛰어놀거나 이런 아주 일상적인 풍경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어떤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상이 풍경이 주는 어떤 감동들, 잔잔한 감동들,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고요. 이 잔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일깨움들, 그런 것들이 또 한편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사진 작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양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사진 작품인데요. 두 작품 모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입니다. 이쪽에 있는 작품은 칸디다 회퍼의 바젤 미술관 작품이고요. 1999년도 작품입니다. 이쪽에 있는 작품은
토마스 스트루스의 관람객 시리즈입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을 같이 어쩌면 대조적으로 걸어놓은 것은 사실 팬데믹과 관련된 어떤 공간적인 상황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이제 퍼졌을 때 저희 미술관도 개관 이래 가장 많은 일수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 텅 비어버린 어떤 미술관을 이 작품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관람객이 없는 진공 상태처럼 아주 건조하게 비어버린 어떤 미술관, 공공장소, 그런 어떤 느낌과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작품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피렌체의 어느 박물관 혹은 미술관으로 보이는 어느 장소에 있는 관람객들, 관광객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몰입해서 보고 있고요. 꽉 차 있는 어떤 공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습들인 거죠. 이 작품은 토마스 스트루스가 제작했던 미술관 시리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2004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 설명드렸던 캔디드 할퍼의 작품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비어버린 미술관, 이쪽은 꽉 찬 어떤 관광지 혹은 공공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던 어떤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스텔지아 같은 풍경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낸 이후에 다시 꿈꾸고 있는 어떤 풍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섹션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보된 일상, 막간에서 사유하기.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감염병과 또 대유행,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이 섹션에서는 그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어떤 미래를 향해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과 어떤 모색들, 성찰, 이쪽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은님 작가의 80년대 대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검은 한지 바탕 위에 아주 단순한 형태의 나뭇잎배 두 개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작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말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아니면 물고기인가? 라는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형상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노은님 작가에게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에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동일한 경외와 동조를 표현합니다. 자연과 삶에 대한 작가의 이런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나뭇잎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발이 동물을 닮았고 그들의 몸은 나뭇잎배의 경계 속에 들어와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조나단 호로비츠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첨예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담론들을 굉장히 논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9년도에 제작한 작가의 아포칼립토 나우라는 작품을 이 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영상은 헐리우드 필름의 후티지와 어떤 재난의 스펙터클, 그리고 인터뷰, 뉴스 기사 등을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말에 대한
인간이 종말을 맞이한 어떤 느낌들, 감성들, 그리고 종말을 맞이했을 때 느끼게 되는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끌어내게 하기도 하고요. 재난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염지혜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선보이는 신작입니다. 작품 제목이 다소 긴데요. 검은 태양 X, 캐스퍼, 마녀, 그리고 물구나무종이라는 제목처럼 다양한 정보와 역사적인 맥락이 복잡하게 얽힌 영상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 안에 헐리우드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유령 캐스퍼와 중세의 흑사병 이후로 자행됐던 유럽의 마녀 사냥, 그리고 식물을 통해 새로운 사유를 추구하는 인간 종족인 물구나무종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재난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작가는 인류가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인간 이외의 다양한 생명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나갈 것인지 그 사유와 상상의 방법을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유하고 유동하는 자본의 유령에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핀란드를 대표하는 영상 작가이자 감독인 에이샤 리사 아틀라의 사랑의 잠재력이라는 작품입니다. 에이샤 리사 아틀라는 무빙 이미지와 다채널 설치를 기반으로 젠더 문제와 식민주의와 폭력,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담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움직이는 이미지와 조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작품입니다. 방 하나가 전체에 설치가 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는 3개의 섹션이 등장합니다. 각 섹션은 사랑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인간 이외의 생물에 대한 애정과 공감의 잠재력을 각기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허인희 작가의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벽화 작품입니다. 사실 그 전시장 안에서 영상 작품을 보셨는데요. 그 영상은 작가가 실제 이 미술관에 와서 벽화를 그리는 동안에 저희가 그것을 기록한 영상 작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대형 벽화 작품은 목탄을 가지고 허윤희 작가가 제작을 했고요. 여기 현장에서 대략 한 3일간의 기간 동안 직접 벽에 그린 작품입니다.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제목처럼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 커다란 풍경은 가로가 1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8m가 넘는 대형 벽화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환경적인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잦게 현대에 들어서 출현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어떤 그 원인을 되짚어 올라가면 결국에는 생태와 환경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풍경은 녹고 있는 빙하와 저 빙산 위쪽에 그려져 있는 어떤 꽃, 그러니까 저 꽃은 풍란이라는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의 식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사라져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오버래핑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작가의 안타까움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빙하가 다 녹고 자생하고 있는 이런 식물이 사라지면 밑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람들마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경각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허윤희 작가는 이런 환경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어떤 식물들을 기록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식물들을 어떤 보호하는데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그것과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전시가 폐막되기 한 2주 전쯤, 열흘 전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허윤희 작가가 직접 이쪽으로 미술관으로 와서 이 벽화 전체를 지우는 작업을 보여줄 텐데요. 그 지운다는 행위가 결국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사라짐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 지우는 퍼포먼스까지 포함해서 이 허윤희 작가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이 전시의 가장 마지막에 설치된 이배 작가의 불로부터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대형 설치 작품이고요. 저희 미술관 오전 시장과 육전 시장 사이에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한지를 깔아서 설치한 수채 조각을 세 덩어리, 3개의 조각을 놓고 만든 설치 작품입니다. 재난과 치유라는 전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도 치유를 드리겠다는 것도 둘 다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또 예술을 통해서 어떤 위안의 말을 건네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배 작가가 사용한 이 숯은 주로 소나무를 이용해서 태워서 만든 숯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커다란 어떤 스케일감과 디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았을 때 반짝거리는 어떤 표면의 느낌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숯은 전통적으로 정화, 청결, 그리고 심지어 액마기의 기능까지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숯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 이 전시에서 아직은 우리가 재난의 그늘에 있긴 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 긴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